제발 좀 말리고 싶다. 살려드리고 싶어도 살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 너무 크게 사고가 나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응급뼈가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건방진 닥터스 건강방송하는 진짜 의사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유퀴즈 에피소드 재벌로 많이 알아보시고 계시고요. 응급의학과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들을 초기 24시간 이내에 처치를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의식 없이 실려오는 환자, 못 일어나는 환자, 많이 아파서 오시는 환자, 이런 분들도 다 응급실로 오실 수밖에 없고, 모든 환자군이 우리 응급의학과의 대상이에요. 엄청 바쁘시겠어요. 아무래도 대상도 많고 넓고 하기 때문에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게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응급의학과 4년 수련 받는 동안 열심히 환자를 보고 열심히 경험을 쌓는 거죠. 선생님 오토바이 타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큰 사고가 나면 대학병원으로 다 119를 통해서 오잖아요. 저녁 때 뭐 밤 10시, 11시 이때쯤 오토바이 사고가 돼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오늘 잠은 다 잤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머리, 가슴, 배 다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팔다리는 당연히 다쳤고, 다친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이제 바이탈을 우리 응급의학과에서 살리고 나면 머리에 뇌출혈이 있으면 신경외과, 가슴에 피가 차 있거나 공기가 차 있으면 흉부외과, 배 쪽에 피가 차 있으면 외과, 세개과 기본에다가 골반이나 다리 엉망이 돼 있으면 정형외과, 얼굴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오토바이 환자가 오면 외과라는 외과는 다 불러야 돼. 한 군데만 다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밤새도록 그 환자만 보게 되는 일이 매일같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2명, 3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그런 경우를 너무 자주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들이 많이 쌓이고 쌓여서 친구가 오토바이 탄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막 이런 느낌이 자꾸 벌어질 정도로 유퀴즈에서 기회가 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오토바이 제발 좀 말리고 싶다. 살려드리고 싶어도 살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 직업적으로 타셔야 된다면 제발 보호장구 꼭 타시고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타셔라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죠. 보호장비를 다 차고도 응급 환자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바이크 옷으로 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가다 있는데, 헬멧만 쓰지 사실 옷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고, 그나마 이제 슬림 방지용 이제 가죽 옷, 가죽 잠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가죽 잠바라도 입었다면 그 다음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목이에요. 목이랑 가슴배 떨어지면서 머리로 떨어지거나 꺾이면 목은 속절없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멧이 목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목은 보호가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혹시 이번에 선릉역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영상 봤어요. 네. 앞에 화물차가 워낙에 층고가 높아가지고 앞에 오토바이를 볼 수가 없는 사각지가 생겼고,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왔다가 출발하는 도중에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뒷차가 밀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오토바이가 실제로 그런 게,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왔지만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에 또 보조 미러로 사각지대를 줄여서 보지만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측치 못한 그런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속도 차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 낸 운전자도 고의가 아니고 신호를 위반하고 이런 게 아닌데 사각지대의 문제니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는데 의식을 완전히 잃으면서 가슴 쪽 피부가 이제 고속도로에 심하게 쫙 갈린 거예요. 그만큼 피부가 결손이 된 상태로 왔어요. 이렇게. 가슴 쪽은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곳이거든요. 이제 환자 의식은 당연히 없고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바이탈 다 잡았는데 환자는 호흡은 있고 한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흉부외과 교수님이랑 이제 수술을 논의하려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셨는데 아예 한쪽 가슴이 다 피부가 없어진 상태로 폐가 불룩불룩하고 있으니까 그걸 덮을 방법이 없는 거죠. 흉부외과 교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자를 봐주시는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덮어도 폐 때문에 피부가 자랄 수도 없고 이식할 수 있는 레벨도 아니고 이 환자는 살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그냥 올린 적이 있어요. 수술을 못하고 돌아가실 걸 뻔히 알고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흉한 경우고, 사설구급차 대원분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너무 크게 사고가 나서 머리, 팔, 다리가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사망하신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이제 유해를 모아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각각 다 와서 다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분은 이제 일주일 동안 식사도 못하고 맨날 토하고 막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셨으니까. 동승자가 더 다쳐서 오는 경우가 그럼요. 동승자가 더 많이 다쳐요. 원래. 아유, 저건 또 저렇게 되네.
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크게 충격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가 오토바이 사고 때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거고, 왜냐하면 축에서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 가장 센 힘을 받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지금 사람이, 그것도 같은 레벨에서 뒷자리에 탄 것도 위험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위에 탔다, 절대 위험한 행동이죠. 저거는 그냥 목숨 내놓고 지금 타고 있는 거죠. 동승자가 뭐 지금 보니까 헬멧도 안 쓴 것 같은데? 아우, 아이고,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이 위험한 거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는 타지 맙시다. 요즘은 그거 말고 이제 전동 킥보드, 그것도 혼자 타면 그나마 넘어졌을 때 대처를 본능적으로 하니까 좀 난데, 뒤에 같이 타고 가거나 뭐 3명씩 타는 경우도 봤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응급실에 그렇게 해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얼굴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심하게는 빠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 타면 신밖에 안 된다, 병신이 아니면 귀신, 솔직히 맞는 말이죠. 뭐 사고 위험도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위험도가 이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치면 크게 다치고 아니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오토바이 사고는 구급대원이 환자 신체 부위를 따로따로 들고 들어오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 응급실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장식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씁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라는 게 실제 사고율은 자동차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시는 분들은, 아, 우리 안전하게 타니까 걱정 없다, 안전하게 안 타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기전상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꼭 타야 된다면 안전한 수칙을 잘 지켜서 타시고, 보장은 당연하고, 차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거 행동하지 마시고, 사각지대에서 끼어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타시어야 그나마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배달업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배달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은 절대 우리 만들지 말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소형 차량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